자, 애터미 DNA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몽상 DNA 했었고, 두 번째 대중명품 DNA, 세 번째 합력 DNA, 지난 시간에 합력 DNA 봤었죠. 오늘은 아메바 DNA인데 오늘 하루 동안 이거 다 못 볼 것 같고요. 이 중에서 네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이 목표 설정. 이거 이제 거의 일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직원들에게 회장님께서 교육을 하실 때,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일이다. 이런 것들 이제 설명하시는 일이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목표 설정. 일이란 현실을 목표까지 끌어올리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일의 본질은 일을 없애는 것이 일이다. 우리 뭐 강의 때 많이 들었었죠. 그리고 자율창의. 네 맘대로 해. 내 마음에 들게. 내 마음대로 할게, 네 마음에 들게.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아메바 조직. 핵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로운 형태의 조직이다.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목표 설정. 일이란 현실을 목표까지 끌어올리는 과정이다. 이게 일이라는 거죠. 현실을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끌어올리는 게 일이라는 거죠. 애터미에서 일은 단순한 직무,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그 일 자체, 내가 해야 될 의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현실이라고 하고 도달하고자 하는 미래를 목표라고 했을 때 현실을 목표까지 끌어올리는 과정이 일이다. 따라서 자기 일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현재 위치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에 근거해서 달성해야 할 지점을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는 거죠. 목표가 없다면 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우리 인생 시나리오 써보셨죠? 이건 이제 직원들한테 한 얘기지만 우리 이제 사업자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 내 현실 점검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이것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이 일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제 인생 시나리오, 내가 살고 싶은 어떤 삶에 대해서 미리 그려보는 거죠. 한 년 후에 내 모습, 난 이런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먼 미래를 그려놓고 그거를 현실로 끄집어 와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내 모습과 너무 갭이 있죠. 그럼 이걸 줄여나가는 방법을 내가 그 갭 차이를 줄여나가는 그게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끌어올려서 그 방향으로 가면서 결국엔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게 일이다. 그래서 그게 목표가 되는 거죠. 인생 시나리오가. 너무 큰 목표를 또 잡게 되면 지레 포기하니까 그 중에서 또 제일 간절한 거 중에서도 또 더 작게 이렇게 해서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달성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말씀을 듣고. 그런 목표가 우리가 없다면 애터미 하시는 분 중에서도 인생 시나리오를 그리지 않고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지금 막 일은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회사의 비전이 모호하거나 조직원들이 회사의 방향성을 모른다면 그 어떤 열심이나 성실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 내가 열심히 그 자리에서 일은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이 일 자체가 회사에게 회사의 방향성과 맞는 일인지 내 뭐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그 열심이나 성실은 의미가 없는 게 된다는 거죠. 정확한 목표와 비전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자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건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일인데 그걸 갖고 있지 않으면 일이 아니다. 우리 이제 현실 점검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야 할 미래가 내 목표가 되는 거고 그 목표치까지 지금은 너무 멀게 느껴지지만 지금 현재 내가 하루하루 움직임으로 또 내가 작은 목표를 달성함으로 인해서 점점 그 목표 지점까지 끌어올려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
진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도 사업자들 의미에서 또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스스로 비전을 만들고 이것을 또 공유하라 그랬어요. 조직의 방향성과 상관없이 회사에 나와 그저 똑같은 업무를 반복하고 있다면 이는 일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구성원이라면 회사의 비전, 조직의 목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의 방향성과 상관없이 그저 그냥 나는 내 할 일 똑같이 그냥 하고 있는 거. 이게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목표의 방향과 맞는 일일까?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성에 내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 되는 행위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게 회사의 구성원이라면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이 서로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 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개인의 능력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오토 판매사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오토가 된다라는 거는 하위에 누군가가 오토 소비자들의 도움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의 힘으로는 사실 계속 그 팔아내야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스스로 구매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없다면 내가 계속 팔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애터미는. 팀으로 가야 되는 일이에요. 분명 여러분 그건 다 아실 거고 귀 따갑게 들으셨을 거예요. 팀워크를 만들어서 팀원이라고 하면 그 내가 갖고 있는 목표가 갖고 있어야 되지만 내 스스로의 계획도 근데 그 계획을 수행해 갈 때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도움을 실질적으로 주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내 팀원들이에요. 그게 형제 라인일 수도 있는 거고. 내 팀의 계획이 세워지면 각자 개개인의 목표들을 다 들어보고, 그걸 모으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팀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팀원들이 각자 잘하는 것들을 해 나가면서 또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해 가면서 조금씩의 감당해야 되는 목표들을 해 가면서 전체 팀으로 이루어지는 그렇게 가야만 여러분이 임페리얼까지 갈 수 있겠죠. 그건 아마 여러분 아무도 부정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팀워크로 가는 일이라고 하면 팀의 성장 속에서 내가 발전해야지 끝까지 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협조를 해야죠. 팀 상황에. 팀 목표에 맞춰서.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잘 안 되긴 해도. 자,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이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러니까 서로 팀원들 간의 소통을 얘기하는 거겠죠. 애터미 사업자로 본다면. 조직이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지에 대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구성원들 개개인이 설정한 비전과 목표를 끊임없이 서로 나누면서 조율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언제쯤 전체적인 뭐 직급을 도전하는 시기나 이런 것들을 조율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누구의 말에 의해서 그냥 무조건 복종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 팀원들 간의 상황들, 조직 상황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봐가면서 또 그분의 목표, 이분의 목표 조금씩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그런 소통들을 많이 해야만 어때요? 맞춰낼 수 있겠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애터미 사업에서도. 이 과정에서 조직의 목표를 자신의 비전과 연결하고 조직의 목표를 자신의 비전과 연결하고 공동체가 추구하는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합의된 목표는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됩니다. 지금 본사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지만 애터미 사업에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서로 협조가 되어져야 된다. 상대 목표가 아닌 절대 목표를 추구해라. 개인 업무에서 절대 목표는 바로 일을 없애는 거. 이 얘기 많이 들었죠. 일을 계속 만들어내고 이제 그놈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회장님께서 강의 중에 그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개인 업무에 있어서
절대적인 목표는, 절대 목표는 그 일을 바로 없애버리는 거라는 거죠. 일을 없앤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업무 관행을 없애서, 그러니까 계속 뭔가 반복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면 이게 뭐 때문에 하는 건지를 파악하고, 그러면 이 일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 일을 없애고 그 시간에 다른 새로운 어떤 일들을 또 창조해 가야 된다.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일이다라는 거죠. 그 회장님께서 강의 시간에 그런 말씀하셨죠. 구매 담당 직원이 없다. 그냥 계속 그거 떨어지면 그 뭐죠? 그 제조업체한테 이거 얼만큼 해주세요. 이런 단순하게 반복하고 있는 이 일은 처음에는 없앨 수 없었지만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이게 뭐예요? 그냥 물건이 떨어지기 전에 적정 수준의 것을 사람이 파악해서 그걸 제조업체에다 주문하는 거, 오더를 넣는 거. 그 과정은 전산으로 만약에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어버리면, 그래서 제조회사에다가 우리의 적정 그 재고량은 요만큼이니까 요만큼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알아서 체크해서 그만큼을 채워 넣어라. 이게 전산으로 이제 소비자들 주문이 들어오면 계속 그 재고가 얼만큼 남아있는지 그게 전산으로 그 제조업체에 가게 되는 거죠. 자동으로. 그러면 굳이 거기에 사람이 그 단순하게 반복하는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당연한 듯 그냥 하고 있지 말고 그 일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자동화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굳이 구매 직원이 거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다른 또 더 발전적인 어떤 창의적인 일을 또 그 시간에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전산 자동화 시켜버림으로 인해서 반복적인 어떤 것들을 일을 없애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고객 행복센터. 아직은 조금 직접 얘기하는 게 좀 익숙하긴 하죠. 근데 이제 너무 굉장히 반복되는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예 그냥 제공을 해줘버리면, 이런 질문들 많이 자주 하는 질문들을 해줘보면 소비자가 거기 들어가서 그걸 읽어보면서 아 이렇구나라는 것들은 또 없앨 수 있는 일이죠. 그걸 다 일일이 또 계속 반복하고 대답해주고 있는 것보다는. 그리고 그 AI 시스템이 그 대답해주는 것들을 대신하게 되면 또 고객행복센터 직원분들이 그 일 외에 또 더 어떤 창의적인 일들을 해낼 수가 있는 게 된다. 이렇게 일을 하라고 이제 본사에서 가르친다. 일하는 진짜 이유도 모르는 채 무작정 달리다 보면 때때로 일이 일을 만들고 일을 위한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 뭐 때문에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하고 있다면 그 일이 또 다른 일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일만 계속 하고 있어. 바쁜 것이 미덕이고 분주해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나 엄청 바빠. 이게 미덕이고 항상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만이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 그게 제대로 된 일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나 애터미에서의 일의 본질은 일을 없애는 것입니다. 진정 일을 잘했다면 그 일이 사라지게 하는 게 우리의 절대 목표입니다. 일의 목표와 수단을 혼동하지 말자. 일의 목표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불필요한 일을 얼마든지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나사 조이는 일, 회장님이 강의 시간에 또 자주 얘기하셨었죠. 나사 조이는 일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람들은 동일한 시간에 더 빨리, 더 많은 나사를 조이는 것을 능력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사 조이는 일을 제일 잘하는 방법은 역설적으로 나사를 조이지 않는 것. 나사 조일 필요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게 일을 제대로 잘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나사를 빨리 조이려고 하지 말고 나사 조이는 일 자체를 없애버리면 된다. 나사 조이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왜 나사를 조여야 하는지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나사는 무언가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거. 그 수단과 일을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찾는다면 더는 나사와 씨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예를 들으셨었어요. 우리 이제 사업자들로 예를 들어서 보면 어때요? 소비자에게 제품을 배달하는 이유, 그리고
지금 제품을 팔고 있는 이유. 여러분이 그 이유가 뭐예요? 제품 배달하고 하러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만나서 오토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계속 배달하는 데만 집중이 돼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 가서 전해주고 뭐 필요한 거 없지? 그러고서 올 거면 가지 마세요. 차라리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게 나아. 여러분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지고 칫솔 한 통을 주문이 들어왔는데 이걸 가지고 부산에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가서 애터미에 대해서 알려주고 스스로 구매하는 앱도 깔아주고 뭐 줌도 깔아주고 스스로 구매하고 포인트 개념도 알게 해서 점점 발전적으로 이 소비자가 스스로 구매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 다른 것들도 써보면서 그 좋은 것들을 또 주변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으려면 이분이 써보고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품을 하나하나 더 써보게 만드는 노력, 그 다음에 그 제품이 늘어가면서 그 포인트가 이 사람한테 캐시백에 어떤 돈이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라는 거, 그런 포인트 개념들을 설명을 하러 가는 거지 제품을 갖다 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바보죠, 바보. 칫솔 7,920원짜리 그대로 주문에다가 그거를 부산까지 가져가는 거 바보 아니에요? 마진 하나도 안 남는데 내가 돈 들여가지고. 그런데 의외로 배달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그럼 여러분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다 아니다? 나사 조이는 거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왜 나사를 조여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루가 바쁘죠. 여기저기 다 배달 다니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갔어. 일이 돼요? 오토 소비자가 돼요? 오토 판매사가 돼요? 아무도 스스로 구매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게 안 되겠죠. 안 되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뭐라 그래요? 나 애터미 사업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침 조회도 안 빠지고 세미나도 갈 때 다 갔는데. 시스템만 있으면 된다며. 나 진짜 열심히 했어. 근데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여러분이 지금 행동하고 움직이는 그 이유가 뭔지, 뭐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일을 지금은 하고 있지만 빨리 없앨 생각을 하시지 않으면 계속 그 일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된다. 팔고 있는 이유도 그 이유예요. 계속 팔고만 계시면 안 돼요. 일의 종결자가 되어라. 어떤 기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자리가 사라질까 봐 두려워서 자기가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도록 본인의 기술을 꼭꼭 숨긴 기술자들이 있었대요. 내가 이걸 공개하면 모두가 다 알게 되니까 내가 내 일자리를 위협받을까 봐 그걸 꽁꽁 숨기고 있는 기술자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경영진은 이런 모습들을 보고 슬로건을 하나 걸었대요. 회사에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나니까 기술자들이 자신의 기술을 주변 사람들에게 막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대요. 막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매출이 획기적으로 막 증가하면서 자리가 없어지기는커녕 더 많은 신입사원들이 들어오게 되고 회사가 발전하게 되니까 들어오게 되고 이 기술을 공유해준 기술자들은 승진을 해서 또 높은 연봉을 받게 됐다. 이를 없애는 것은 그 일의 종결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때 종결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다. 그래서 이제 애터미 사업에서 접목시켜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나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꼭꼭 숨기고 계시면 여러분 복제가 안 되죠. 그죠? 복제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늘면 늘수록 나는 가야 되고 왜냐면 나밖에 못하니까. 우리가 강사 트레이닝을 하는 이유도 그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 심화반 하면서 스피치하는 요령 이런 것들을 지금 해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회사 소개를 대본 써서 영상 찍어서 올려보고 뭐 제품 소개를 대본 써서 영상 찍어서 올려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외에 그런 일들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야 빨리빨리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시간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고 하루가 나 혼자 하게 되면 24시간인데 둘이 하게 되면 48시간이고 여러 사람이 하루 동안 같이 움직이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나 노하우 이런 것들을 혼자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우리 팀에서 꼭 필요한 나 없으면 안 되게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부지런히 가르쳐주고 공유해주고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해서 그게 똑똑한 사업을 하는 거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일이다. 뛰어난 개개인이 활약하는 조직보다 저마다의 실력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시스템이 훨씬 더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온다. 우리 시스템 소득 얘기하잖아요. 이 안에서 자신의 업무에만 몰두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 일에만 막 몰두하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 내 팀 거만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내 팀만이 성장하는 게 여러분 되게 큰 성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 팀원들이 성장해 가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주변 영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생각하셔서 조금 내 팀을 성장시키는 일이 아닌 전체적인 어떤 것들을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내가 또 잘하는 게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공유해서 같이 해나가는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업무에만 몰두하지 말고 전체를 바라보는 이른바 일의 조망 능력을 키워야 한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작을 때부터 봐가고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센터의 일 같은 거. 정말 누군가는 그냥 이렇게 차려놓으면 거기에 그냥 숟가락만 계속 얹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만들어내고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이 쉽지 않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조직이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 그때 내가 협조하고 같이 하면서 서로 그런 것들을 보고 배웠던 거가 여러분이 큰 조직을 끌어갈 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은 못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협조해 보면서 하나하나 일을 해나갔을 때 많은 것들 여러분이 배우게 되실 거다. 자, 무조건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은 자율이 아닙니다. 애터미의 자율은 자기 주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조직이 자유를 보장할수록 개개인의 책임은 더 느낍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대명제를 인지하고 있다면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창조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회사 애터미 본사 직원들은 뭐죠? 직급도 본인들이 정하죠. 그답게 일하겠다라는 어떤 마음에 본인이 나는 부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만 부장이면 될까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 정도의 어떤 일들을 해나갈 마음으로 그 직급을 정했겠죠. 그게 굉장히 자율이 주어진다라는 거는 굉장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 같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거는 쉽잖아요. 그리고 책임도 전가할 수 있고 누가 시켜서 했어요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그게 안 통한대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취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결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시켜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막 해가지고 높은 성과를 내서 그럼 그거보다 정말 만족감을 느끼는 게 있을까요? 애터미는 자발적으로 일에 몰입하는 직원만이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전제 아래 직급과 자리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며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추구합니다. 여기 있죠. 자율직급제. 나 부장이야. 나 과장이야. 나 대리야. 나 팀장이야.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연근무제를 한대요. 그러니까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업무 시간을 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대에 나와서 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회사가 오픈이 되어 있죠.
나는 밤에 일이 더 잘 돼. 그럼 밤에 나와서 일하면 되는 거. 그거를 터치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다음에 자율좌석제. 이제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죠. 본사에 가보면 그냥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앉는 곳이 내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또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는 시간의 양이 아닌 업무의 질로 승부를 해라. 그러니까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게 일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과를 내라는 거지. 애터미는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결정한다. 자신이 가장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권장합니다. 우리는 직원의 시간을 사지 않습니다. 직원의 시간을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을 오랫동안 여기에 머물러 있었다고 돈을 주는 게 아니다. 월급은 일정 업무 시간을 채운 것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개개인의 생각과 고민의 대가라는 거예요. 개개인의 생각과 고민해서 이런 것들을 창조해내고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내고 이거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월급이라는 거죠. 일은 생각으로 하고 생각은 업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니 회사는 궁극적으로는 직원들의 업적을 사는 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임직원에 대한 평가는 장기적인 성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평가는 동료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검증하게 된다 그래요. 장기적인 성과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일에 접목해 보면 어때요? 우리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거, 해가는 과정, 그 어떤 발전이 있어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앞에서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건 임직원들에 대한 평가지만 우리 사업자들 뭐 누구한테 평가받으려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영업이긴 하지만 어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애터미 사업에서 일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한동안 슬럼프도 있었고 힘든 일들을 막 겪었던 그런 시기에 굉장히 많이 이제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기도하던 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가 아직 감이 안 돼서 더 발전적인 어떤 것들을 너한테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라. 내가 그만한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아직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아직 안 오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바꿨어요.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내가 안 되고 있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전에 뭐 리더스 클럽이나 뭐 영리더스 클럽이나 뭐 영리더스 클럽 운영진들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들 들어보면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 뭐 사람이 모이면 험담들도 하고 하잖아요. 누구 어땠대 뭐 어땠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맞장구 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그거는 한쪽 방향의 얘기만 듣고 판단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무서운 얘기일 수 있지만 그 스폰서의 어떤 평가는 평가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그 스폰서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은 파트너라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이 아니라. 파트너들이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대하고 있고 함께 활동하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제일 잘 알겠죠. 누가 어떻다더라는 말로 사실 그걸 판단하기 너무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되게 막 안 좋게 소문이 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그분 파트너분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이제 주어졌었는데 그분 파트너분들은 그분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그분을 다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가장 정확한 건 파트너들의 어떤 평가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기 지금 평가는 동료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검증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잠깐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고요. 나를 그냥 돌아보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얘기를 듣고 살기는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적도 저도 있었고 많은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대요. 내가 아는 사람의 3분의 1만 나를 좋아해도 성공적인 삶이라고. 왜냐면 100%다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때그때 뭐 상황에 맞게 함께 해 나가는 거죠. 자, 애터미에서는 수시로 조직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특정 프로젝트가 생기면 이를 중심으로 팀을 만들고 끝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핵을 중심으로 무한 분열하고 증식하는 아메바와 같은 조직입니다. 거창한 전략을 위해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소하고 작은 일들도 프로젝트 팀 단위로 운영이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ABR이 만들어졌어. 그럼 그거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어떤 팀장을 만들고 그걸 같이 해나갈 팀원들을 모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프로젝트 하나가 생길 때마다 그리고 이제 또 그게 다 수행이 되고 나면 흩어져서 또 다른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팀장을 세우고 또 팀원들을 모집하고 그렇게 해서 애터미는 회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프로그램 이게 사소한 것까지도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을 한다는 거죠. 이건 어느 부서 이게 아니라 부서 이런 것들 다 허물고 어떤 프로젝트를 딱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딱 생기면 이거에 대해서 붙어서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또 팀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이거 다 끝나고 나면 또 다 흩어져서 또 다른 일로 또 다른 사람들끼리 또 만나서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본사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때 프로젝트 매니저, PM이라고 그죠? 프로젝트 매니저는 업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맡게 된다. PM의 역할을 하는데 직급이나 경력은 상관이 없다. 신입사원이 PM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박한길 회장님이 팀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제일 많대요. 팀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이때 PM은 직급이 무엇이든 회장급의 영향력을 갖게 된다. 그 프로젝트 안에서만큼. 그래서 보면은요, 그 PM, 그 팀장, 프로젝트 매니저는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생겨요. 이거 굉장한 일이잖아요. 신입사원이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맡으면 그거에 대해서 자금을 쓸 수 있는 게 회장급 이상으로 영향력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마음껏 펼칠 수 있겠죠. 대신에 책임도 많이 따르겠죠. 이거 되게 잘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능력 있는 직원들을 잘 뽑아 놓으신 것 같고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일하기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그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장점들 숨어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마음껏 이렇게 뿜어보면서 본인도 모르는 어떤 능력을 내가 발견하기도 하고 이럴 것 같아요. 이런 과정 중에서. 자, 계급장 떼고 논리로 맞짱 떠라. 아이고. 수평조직 애터미에서는 수평조직인 애터미,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조직인 애터미에서는 윗사람이 시킨다고 무조건 하지 않는데 상대가 회장이라고 정당하게 주장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회장님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회장이 얘기하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걸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논리로 맞짱 뜨라는 얘기예요. 그런 걸 다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회장님이라는 거죠. 그런 걸 더 좋아하고. 애터미에서는 윗사람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일은 직급이 아닌 실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애터미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정확히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스폰서가 시켜서 그래서 했어요. 이게 통하지 않는 일이에요. 어차피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일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내가 어떤 기준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스폰서의 말과 함께 얘기했을 때 그 기준을 갖고 내가 결정을 해야지 나중에 책임도 내가 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키는 대로 했더니 안 되더라. 이거는 안 통하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 사업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이 일에 대해서 내 사업이라 생각하고 목표를 잡고 그 목표가 팀의 목표에 겹쳐지고 연결시켜서 전체 팀의 목표 안에 내 목표들이 달성되어 갈 수 있는 이런 것들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이게 회사의 방향과 맞는가 안 맞는가 이렇게 했을 때에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은 길인 것 같다. 이게 더 훨씬 효율적일 것 같다.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면서 어떤 결정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스폰서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결정한 거에 대한 결과는 책임은 내가 진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일을 하셔야 끝까지 해낼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고 또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만 여러분이 앞으로 일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거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이크 이제 켜주시고요. 자, 오늘 들으신 내용 가지고 스피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꽤 갔네요. 2분만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안 켜지는구나. 됐습니다. 자, 하도 시끄러워서 제가 꺼버렸어요. 자, 스피치 2분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윤경 하겠습니다. 누구요? 지명정 사장님. 네, 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지명정 사장입니다. 네, 애터미 3개월 차이고요. 오늘 애터미 DNA를 통해서 이 애터미 회사가 추구하는 절대 목표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심화반 과정에서 이제 애터미 제품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자기 스스로 강의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제품을 공부하면서 여기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이 애터미가 제품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좋은 성분만 넣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절대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연구와 개발을 꾸준히 거듭하면서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쓰면서 또 제품에 대해 알아가면서 애터미 회사가 정말 생동감 있게 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내가 이 회사에서 이제 애터미를 하면서 하게 되는 것에 되게 감사하고 뿌듯하고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지금 열심히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잘 성장할 것 같은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심화반에서 열심히 진짜 하고 계세요. 심화반 우리 리더님들 진짜 본인 그 스케줄 감당해 가면서 해내시는 거 보면 밤에 막 그 지난 것도 어제 거 내가 못했으면 오늘이라도 해서 올리려고 막 애쓰시는 모습들이 진짜 보면 감동이에요. 네, 우리 지명장 사장님 그 힘든 과정에서 참 잘하고 계셔요. 성실하게. 그 과정에서도 애터미가 절대 목표, 제품에 대한 어떤 절대 목표 이런 것들도 느끼신 것 같아요. 그걸 함께 또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많은 애터미를 알아가시면서 가슴 깊이 애터미인이 된 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사업자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빨리 용기를 내세요. 네, 마이크 키신 우리 신봉철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이아몬드 마스터 신봉철입니다. 저는 송은경 총장님이 나 킹걸 어떻게 하셨어요? 보여요. 총장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보면 저도 그 DNA를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총장님이 그거를 막 이렇게 풀어주시고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꼭 다른 내용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되게 좋았어요. 들 때마다. 저번에 스피치 할 때도 제가 하고 싶었는데 좀 망설이기도 했지만,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어떤 일이든 물론 누구나 전문가가 되면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신감도 뭐 이렇게 즐기지 않고 뭐 분명히 그러니까 즐기지 않고 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전문가가 아닌 것 같아요. 억지로 전문가가 된 거죠. 근데 저도 요번에 그 심화반에서 이렇게 보면서 오늘 그 DNA 총장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자발적인 동기가 되려면 애터미를 진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더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갑자기 키는 바람에 말씀하셔서 제가 당황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애터미에서 내 동기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늘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봉철 사장님 보면은 신발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신발을 사랑하면서 일을 하고 계시구나. 네. 그런 느낌이 그래서 전문가가 되시지 않았을까. 그런 장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애터미에서 그걸 찾게 되면 정말 잘 성장해 지금도 이제 성장하고 계시고 가실 수 있을 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